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 세기의 담판에 나섭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세계 평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후 오전 10시 한국 시간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 9시가 되겠습니다. 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담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회담 장소는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잠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를 떠나서 회담장으로 출발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출발을 할 것으로 현지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글쎄요, 이틀 전에 도착했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에 했을 것 같습니다. 참모들과요. 지금 심정이 어떨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준비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여유를 주면서도 나름대로 이 내부는 다질 것이다. 이것을 흔히 이해하면 밖은 부드럽게, 안은 강하게. 그러니까 뭔가 외유 내강이랍니까? 아마 그런 식의 심정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 양자, 다자 이런 정상회담을 많은 경험을 했고, 특히나 또 이 사업가 기질을 가진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상인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이것을 토대해 가지고 회담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양자다자 이런 정상회담의 경험은 짧지만, 그러나 이 시진핑 주석과의 두 차례 만나, 또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나, 이런 걸 볼 때 상당 부분 준비하는 지도자상, 또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지도자상,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첫 만남이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덕담 수준을 뛰어넘는 상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그런 하나의 구상을 갖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행 연습은 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떠세요? 양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역사적인 첫 만남이 세계 담판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가슴이 좀 벅차고 두근두근한데 양국 정상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려서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어제까지 실무 조율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합의가 됐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서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지 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양국 정상이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거나 어떤 갖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악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장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그걸 본다면 양국 정서도 굉장히 떨리는 심정일 거고, 또 많은 어제도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떨리는 마음을 잠시 이렇게 좀 가라앉히시고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의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벅차고 떨린다고 심정을 밝혀주셨거든요. 양 교수님도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을 좀 하셨습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보셨어요? 북미 정상회담 여러 차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그렇죠? 예전에 과거부터 북미가 좀 정상끼리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한 핵의 역사를 하면 25년이 이상 경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지금 시대 들어와가지고 한 6년 이렇게 경과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핵 능력 고도화만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어떻습니까? 도발, 제재, 악순환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여기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자 역할, 상당히 이런 부분을 보고 역시 한반도에 있어가지고는 대화, 협상 이러한 분위기가 돼야만이 남과 북이 주도자가 되고 주변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소위 말 지지자,
협조되지 않겠냐. 이러한 기회가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도 물론 이 우리 한반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당히 더 좋았을 거지만 그렇지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지금은 이제 센토사 섬이라는 것은 말레이시아어로서 평화와 고요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 평화, 고요함 1차적으로 지난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평화의 문은 열었습니다. 평화와 고요함을 상징하는 센토사 섬에서 북미 양 정상이 평화의 문을 좀 더 넓히는 예. 이런 역사적인 계기,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방금 우리 민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기대하면서 예.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 그 앞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이죠. 자, 호위 차량, 또 경찰, 사이카 경찰관들이 앞으로 이제 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가기 직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샹그릴라 호텔에 숙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 많은 경호 인력이 나와서 지금 이제 경호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리 쐐융 총리와의 회동,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시내 투어 그 정도였는데 얼굴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회담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또 누가 먼저 이 얘기를 할지, 어떤 칭호를 할지 여러 가지가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가영, 오늘 회담 일정이 하루 일정으로 일단 알려졌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먼저 인사를 하겠죠.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만나서 인사를 15분간 한 후에 45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 그 후에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업무 오찬을 합니다. 그 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 이제 공식적인 일정 끝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1대1 談判, 단독 정상회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밤까지 실무 조율이 들어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 볼 것이다. 그리고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CBID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결단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걸 보면 큰 틀에서 북미 정상 간의 어떤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고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세부의 사항에 들어가면 북미 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했고 이제 실무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율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독 정상에서 두 정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지 못한 부분, 즉 실무 차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양국 정상이 결정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CBID에서 이 리버스 여부를 넣을 것이냐, 그것을 뺄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어떠한 언어로 대처를 할 것이냐, 혹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1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3개월, 6개월 이내에 핵탄두라든지 ICBM을 북한 내에서 일부라도 반출하는 부분을 선제 조치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난색을 보이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최저의 안전 보장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정상이 최종적으로 육성으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이 또 이제 또 실무자들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또 서면으로 보는 거 완전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결정이 잘 되면 확대 정상회담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거고 예. 업무 오찬도 잘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화면 보실까요? 지금 보면 저게 산토사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 게이트웨이 다리 710m 다리인 것 같습니다. 자, 센토사 섬은 요새 저 섬 자체가 하나의 큰 섬, 싱가포르에서 서너 번째로 큰 섬인데요. 자체가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숲도 우거져 있고요. 특히 카펠라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멀리서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숲에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샹그릴라 숙소에 머물렀던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전용 차저 캐딜락 원, 일명 미스트라고 불리는 차량을 이용해서 또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면서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먼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하고요. 이후에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숙소인 세인트 루이스 호텔을 출발해서
잠시 후면 센터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교수님, 그 통역 시간 고려하면 4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최선희 부상, 그렇죠? 저기 송김주 네. 필리핀 대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3번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협상이 다 끝났다. 마지막 심야까지 했거든요. 진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실무자 순서를 보면은 그 마지막까지 최고 지도자를 잘 모시고 또 이 역사적인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 막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저는 거 보여주고. 그러나 이미 최선희 부상과 성김 대사관에는 우리 그 판문점 북측적인 통일각에서 지금 이제 뭐 한 수차례 또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봤을 때 저는 국제사회, 미국, 북한 모두 바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어제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체제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어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완료되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예. 단지 조금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어제 다시 말해서 인권 문제와 생화학 무기, 탄도 미사일 문제 이거 하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 노력하는 모습 예. 보여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행 이 대상이랄까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비핵화로 볼 때는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가지고 1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 국민들의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북한의 ICBM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몇 개 정도는 예. 이 비핵화의 1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핵탄두, 해체례가 핵탄두만 오크러지 미국 연구소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미 실무자 간에 공감을 했는데 예. 시간이 임박함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ICBM 핵탄두 플러스 이런 단거리,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 몇 개 정도도 핵탄두를 뽑아가지고 오크러지 연구소로 이전하는 예. 이 부분 돼가지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양측 간에 컨트리 합의를 다 보였는데 왜 자꾸 시간이 갱감을 해가지고 예, 더 잠깐만요. 추가를 하느냐. 예, 잠깐만요, 교수님.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세인트 리지스에 묵었던 김정은 위원장 회담장으로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전용 차량, 벤츠 차량이죠. 북한에서 공수해온 벤츠 차량을 이용해서 이 시간 세인트 리지스 호텔을 떠났습니다. 저쪽과 센토산 섬까지 한 10여 분이면 도착하게 돼 있죠. 얼마 한 8k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 9시 25분 전후로 해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동시에 회담장에 입장을 할지 아니면 누가 맞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교 관례상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3국에서 정상이 만나는 경우에는요? 근데 그런 사례가 예. 이 2015년도에 쌍글라 호텔에서 이 시진핑 주석과 대만 그 마잉주 총통 간의 그 만남이 있었죠. 예. 아마 그 당시 좀 이 경험적 사례가 이번에 많은 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일단 이 회담장 카펠 호텔 입구에서는 싱가포르 이런 이 어전 관계자가 일단 맞고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아마 예. 회담장 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예.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이제 현지 시간 9시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 정상회담하면은 공동 입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개별 입장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 관심사죠. 프로토콜 이 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일부에서는 이 동등한 이걸 보여가지고 문을 2개로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 오른쪽 문 왼쪽 문 예.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나란히 공동 입장하는 것도 있지만도 양쪽에서 동시에 이것도 어찌 보면 공동 입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입장이든 뭐 개별 입장이든 두고 나면은 곧장 양 정상이 악수를 하겠죠. 간단히 큰 그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례 예. 2번째 만남에서 통일가겠죠. 그때 보면은 만나자마자 악수를 했죠. 마지막 헤어질 때는 어디였습니까? 포옹을 했죠. 했죠. 예. 아마 이번에도 예.
이 만날 때는 예. 악수로 시작을 하고 예. 헤어질 때는 포옹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 하면은 무겁게 만나서 가볍게 끝낸다. 예.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결과물 제가 예측컨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싱가포르 선언 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악수 포옹 얘기를 지금 하셔서요. 사실 악수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들을 만나면 기선 제압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부분은 참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저도 이제 좀 초비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또 악수법을 보여줄지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세계 회담 단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는 좀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보여줬던 이런 부분은 임기 초기도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대통령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국의 위신, 초강대국 그리고 뭐 미국과 북한이 동등하게 입장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뭐 국력 차이에서는 여전히 너무 뭐 헤아릴 수 없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이 이제 뭐 핵을 가지고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을 하는 그런 참 무대가 열리긴 했지만 그래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장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또 나름대로 또 차근차근 지도자석을 받아왔고 또 두 번간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봤을 때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독특한 형식의 뭐 악수가 나올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를 통하고 나중에 포옹하고 나온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이제 헤어질 때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5.16 그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한 포옹을 하셔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좀 돈독해지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오늘도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별탈 없이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포옹까지 한다면 그거는 회담이 정말로 잘 된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뭐 사실 가능성 포옹까지 하겠느냐, 뭐 처음 만나면서 포옹까지 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50대 50이지만 그래도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옹까지 좀 하시기를 좀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34살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2살입니다. 내일 모레 14일이 뭐 생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제 생일상도 미리 받았던 것 같은데 글쎄요. 예전에 보면 악수를 하고 어깨를 툭 추는 장면도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정상까지 그냥 독특한 어떤 비즈니스맨의 기질 또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언행들, 행보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이 어떤 내용적인 면 외에도 어떤 의전이나 격식 면에서 문법을 파괴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싸움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38살 정도 지금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역사적인 상봉과 만남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두 번째로는 수십 년 동안에 양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적대와 불신의 관계 청산을 하자. 그리고 조미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쓰자.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추가한다면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뭐 이 정도를 해가지고 좀 뭐랄까 이 자신의 의견도 밝히면서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위대함 이것을 띄워주면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동안 셈법이 되는 기업가. 기업가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보다도 좀 더 잘해가지고 더 부자 되는 거. 그것을 그렇게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좀 싫어하지요.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김정은 위원장도
나에 대해서 위대함을 이렇게 칭송하지 않느냐. 이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줄 아는 예. 막 그러한 스타일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런 양 생각이 교수님 듭니다. 남북 북미 회담 정상 과정에서 저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누셨는데 예측이 좀 맞더라고요. 몇 분 후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면 센터 서섬 카펠라 호텔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을 떠났는데요. 싱가포르 경찰의 호의 또 이제 자국에서 동원된 호의 사령부 인력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센토사 섬 저희가 게이트웨이입니다. 710m인데 센토사 섬을 들어가는 유일한 육로가가 되겠습니다. 저기만 통하면 바로 이제 카펠라 호텔이고요. 카펠라 호텔 도착해서 한 300m로 올라가면 바로 본 건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새처럼 생겼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호나 의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것을 채택한 걸로 양국이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전 환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악수를 한 후에 아마 기념 촬영을 할 것 같은데 워낙 두 정상이 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앉아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정상 그 차이가 키 차이가 나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서서 할 것인지. 근데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키 차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신이 어떤 뭐 보여준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도, 걸음걸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뭐 키 차이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이렇게 뭐 깔판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 수많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보일 수 있기 어렵겠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좀 깔창이 높은 이렇게 좀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최대한 만회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인민복을 입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이 아닌 서양식 양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목표는 두 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를 삼겠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민생활 향상, 경제 건설 이 목표 선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보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정상국가의 정상인 지도자상을 각인시키려면은 오히려 인민복보다도 양복을 입는 것이 오히려 더 뭡니까? 국제사회 바라보는 시선, 예, 이미지 예. 이것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하면은 인민복을 입고 나와야만이 인민들의 생활 향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인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을 보여주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양복이냐, 인민복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게중심이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설명하려 하면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이걸 보면은 두 분 다 인민복을 입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그렇지만도 양복을 입고 나온 것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잠시 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첫 인사말을 어떻게 나눌지도 궁금하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도 참 궁금한데 예상을 해주신다면 영어로 인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영어로 뭐 인사 뭐 헬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상 간의 그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예, 예. 자국의 언어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자국의 언어를 쓰더라도 굉장히 격식에 갖춘 공손한 말을 쓸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을 통해서 서방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매너를 예절을 갖다가 많이 익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서방 국가의 지도자 못지않은 그러한 어법을 구사해서 굉장히 격식을 차리면서도 어떤 그 낮추지 않는 그런 어법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서방 세계 무대의 공식적인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첫인상이 예. 굉장히 강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 국가의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실용적이고 파격적이니까 뭔가 좀 다른 모습
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전형적이고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그러니까 외교 예절의 어떤 전형을 보여줄 수 네. 않을까 이렇게 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그 두 정상이 회담 이틀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담 하루 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리스닝 총리를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 하루 종일 사실은 숙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참모들과 뭔가를 수기를 하겠다 했는데 한밤중에 이 깜짝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담의 긍정적인 실호입니까? 긴장을 풀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입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잠깐 하나 예, 예. 더 뭐냐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 베른 학교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물론 엘리트 코스의 유학은 아니지만 사립은 아니지만 공립이죠. 거기서 유학해가지고 영어 같은 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마 그 4개국어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이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중얼거림 속에서 무슨 일종의 뭡니까? 그 똑배기를 합니까? 중얼거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도 모르게, 예.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다 알아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어제, 지금 보면 이 하루 일찍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양측 간에 합의한 것은 사실은 11일 날 도착하는 걸 다 돼 있는데 11일 도착한 것은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아마 이 캐나다에서 이 G7 회의에 대해서 뭔가 뭐 좀 기분이 상했나 모르겠지만 좀 일찍 끝나고 온 바람에 아마 이렇게 일정이 조금 하루 당겨진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어저께 지금 보면은 양측 정상이다.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총리와 단독 5차 확대 정상회담 다 했잖아요. 또 뭐냐 하면은 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것을 또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그 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또 전화 통화도 다 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보통 이렇게 그 이 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 정상회담 하는 그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호텔에만 머무르고 있다. 예. 이것은 그 이 주최국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최국에 대한 예의 예, 이런 차원에서 예. 정상이 좀 늦은 밤에 식물은 또 이거 구경을 해야 되니까 관람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상이니까 이 외교적인 표현으로 관람을 합시다. 예. 식물은 또 관람하고 그다음 또 뭡니까? 전망대. 그 이 스카이 공원 그 이 마리아 스카이파크, 베이 샌즈입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 이 예. 호텔 거기에 있는 옥상 스카이 공원 또 이 본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뭐냐니까 그 이 싱가포르에서 항만이랍니까? 항 이것도 다 봤죠. 이것을 이제 이 정상에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뭐냐니까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사 예. 이것을 갖다가 요에 예. 함을 해가지고 차후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예.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는 원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이렇게 그 현장 이런 이 요해 관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에 좀 뭐랄까 실무자 간에 이 좀 그 풀지 못했던 부분 다 마무리됐다는 이 편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또 이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해외 와가지고 주최국에 대한 예의를 다하면서 또 여유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말씀하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시내 투어 바로 오늘 아침 조선 그 중앙통신이랄지 북한 매체에서 이렇게 소식을 알렸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알렸는데 사실은 뭐 원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으로 적시를 했던 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 주민들이 과연 오늘의 이 정상회담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물론 앞서도 약간의 그런 소프트 랜딩 작업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만 선전적을 통해서 어떻게 볼까요? 북한 주민들은 오늘의 정상회담.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은 지금까지 핵 보유국 여기에서 갑자기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다 하고 또 세포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일종의 뭡니까? 교육이랄까요? 이런 것을 다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것을 공식화했죠. 아마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적대국이라는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 또 공식화는 이미 노동신문을 통해 다 했지요. 현 상태에서 아마 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목은 그냥 이래 비핵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 향상, 경제 건설 이러한 하나의 그 토대, 이러한 논리 토대에서 깔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주민들도 상당 부분 기대는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진 교수 그리고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